차 팔았다가 돈도 잃고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퇴직한 날보다 더 무서운 하루였죠. 그날은 참 평범했어요. 오랜 세월 타던 SUV를 세차까지 깨끗이 해놓고 사진도 찍었죠. 이 녀석, 나랑 10년을 함께 했는데 잘 가라. 그 말이 마지막 인사였어요. 퇴직하고 나니 차를 쓸 일이 거의 없더군요. 아내도 그랬어요. 이젠 버스도 잘 다니는데 뭐하러 차를 두세요. 세금만 나가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그래서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어요. 사진 3장, 주행거리, 연식, 그리고 제 연락처.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인데요. 올리신 SUV 보고 연락드렸어요. 목소리가 젊고 빠릿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은 역시 다르네 싶었죠. 요즘 SUV 인기가 많아요. 1,8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값이었죠. 다음 날 바로 계약금 20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입금 자명은 땡땡 모터스. 그걸 보고 마음이 놓였어요. 아내가 말했죠. 계약서라도 쓰세요. 차값이 크잖아요. 에이, 문자로 다 남았는데 뭘. 그때 계약서 한 장만 썼어도 이 이야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숙면했어요. 괜히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묻더군요. 당신 오늘 차 보러 온다며? 응, 직원이 직접 온대. 점검하고 바로 입금한대. 아내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요즘 세상 무서워요. 차 넘기기 전에 돈부터 받아요. 에이, 계약금도 보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때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오후에 한 남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 직원입니다. 차 인수하러 왔어요. 명함도 깔끔했고 전화번호도 있었죠. 그는 차량 외관을 한 바퀴 돌며 말했어요. 괜찮네요. 점검은 센터 가서 하고 잔금 입금하겠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5시, 6시, 7시. 통장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은행 마감이라 내일 입금하려나?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고객께서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 음성이 그렇게 싸늘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번호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더군요. 차 하부가 녹슬었네요.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잔금은 조정해야겠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어제까진 멀쩡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땐 몰랐죠. 하부 뜯어보니 심각하네요. 그 한마디에 제 차는 문제 차량이 되어버렸습니다. 입금됐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아직이야. 하부가 썩었다네. 무슨 소리야? 그 차 멀쩡했잖아. 그제야 아내 얼굴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혹시 그거 뉴스에서 봤던 그거 아니야?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지만 연락은 끊겼습니다. 밤마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문자들을 읽었죠. 내일 직원이 방문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200만 원 입금 완료했습니다. 그 짧은 두 문장이 이토록 큰 상처를 남길 줄 몰랐습니다. 퇴직 후 처음 느꼈던 안정감이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수야, 넌 왜 그렇게 쉽게 믿었니?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순간을 기막히게 알아봐요. 이 사람 믿을 준비가 됐구나. 그걸 냄새처럼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날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차를 잃은 날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은 사기꾼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방심한 사람이 그들의 기회입니다. 세상은 믿음 위에 서 있지만 지혜는 의심 위에 자란다. 그날 아침 같은 번호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말투가 달랐어요. 짧고 차갑고 결론만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차량 하부에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요? 부식이 심해서 수리비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잔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제까진 상태 좋다고 하던 그 목소리였거든요. 하루 만에 칭찬이 변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차를 돌려주세요. 그건 어렵습니다. 이미 점검 절차 들어갔어요. 그럼 점검 기록이라도 보여주세요. 지금 바빠서요. 오후에 정리하죠. 뚝, 전화를 끈 터군요. 짧은 대화 한 번으로 상황의 주도권이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엔 낯선 번호가 또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A팀 딜러 B입니다. 차량건 정리하려고 연락드렸어요. 무슨 정리요?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선생님, 계약금 200만 원 받으셨잖아요. 그 시점에 계약은 성립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 딜러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 끄시면 저희도 손해예요. 서로 깔끔하게 끝냅시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깔끔하게 끝내자. 겉으론 협의 같지만 사실상 명령이었죠. 이틀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센터에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2가지 중 하나로 정리하시죠. 2가지요? 네. 1회지 계약금 2배, 400만 원 위약금 부담. 2 진행, 차량 수리비 300만 원만 감액, 1,500만 원의 마무리. 그 말이 끝나자 숨이 막혔습니다. 400만 원 내고 해지하라니. 그래도 수리비만 빼고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딜러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로 손해 안 보는 방향이죠. 선생님도 빨리 정리하셔야 마음 편하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럼 점검 영수증이나 수리 내역부터 보내주세요. 지금은 센터 문 닫았어요. 내일 보내드릴게요. 그럼 내일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되면 늦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을 주세요. 오늘 안에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짓인데도 마치 내가 늦은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노린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조급함이었어요. 내가 흔들리는 순간 그들의 말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서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요. 녹음해 두세요. 문자로만 대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몇 분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수리비만 빼고 마무리하시죠. 저희도 더 끌 여유 없습니다. 그 말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냥 300만 원만 손해보고 끝낼까?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닌다. 죄송하지만 녹음 중입니다. 수리 내역과 서류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 통화 내용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상대가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통화 목록을 지우지 못한 채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판단을 잃는 순간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떤 거래든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일 속도, 너무 빠른 제안은 위험하다. 이 증빙, 말보다 서류가 사람을 지킨다. 3. 기록, 통화, 문자, 영수증은 나의 보험이다. 사기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반복할 뿐이다. 그날 아침 나는 내 차를 잃었다는 사실보다 내가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나에겐 없는 데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중고차 매입 사기 같습니다. 제 차를 가져갔는데 잔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명의 이전은요? 아직 제 이름입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치다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선생님 차량인데 소재가 불명이면 바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여전히 차 주인이지만 그 차를 잃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약 조건이요? 총액 1,8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받았고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 많습니다. 차를 다른 지역으로 빼놓고 하자가 있다며 잔금을 깎거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찾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길어요.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서서히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체크리스트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거래 글, 문자 캡처, 이체 내역 출력, 상대 명함, 전화번호 저장, 협박 오면 바로 통화 끊고 문자 대응. 그리고 절대 직접 찾아가지 마세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나는 그 말이 감사하면서도 어딘가 서글펐습니다. 이젠 내 차를 찾는 일조차 내 손으로 못하는구나. 경찰서를 나오는 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나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어떻대요? 구청에 확인해 보니 아직 이전은 안 됐어. 근데 차가 어디 있는지는 모른대. 아내는 한참 말을 잃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차 맞긴 맞는 거지. 서류상으론 내 차고 현실에선 없는 차야. 그 말을 내뱉는데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 그 모순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수리비 감액이면 바로 정리. 오늘 안에 결정. 계약금 2배의 위약금. 조급함을 부추기는 문장들 사이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기꾼은 돈보다 시간을 먼저 가져갑니다. 시간을 뺏으면 판단은 무너집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분노 대신 절차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말을 줄이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비겁함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아빠, 찾을 수 있을까요? 형사님들이 절차 밟고 계셔. 아빠, 이제 절대 전화하지 말고 문자로만 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기록은 사진으로 저장하세요. 그래, 오늘은 내 말이 다 맞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교훈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불을 끄는데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을 쉽게 믿던 내가 무서웠구나. 멀리 도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진 건 아마 내 차 때문이겠죠. 나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경계, 서면 없는 거래는 없음. 내가 급하면 누구나 급해진다. 적고 또 적었습니다. 그 문장이 내 새 교과서가 됐습니다. 글씨가 또렷해질수록 심장 박동이 안정됐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자동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배우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나는 배웠습니다. 믿음은 마음이 아니라 절차로 지킨다는 것을. 그리고 소유는 이름이 아니라 관리라는 것을. 아직 이전전 소재 불명. 오늘의 결론은 차갑지만 내 마음의 결론은 다릅니다. 세상은 차가웠지만 나는 더 단단해졌다. 잃은 건 차 한 대였지만 되찾은 건 나 자신이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내가 돌아온다. 최근 경찰은 중고차 매입 사기 조직 12명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은퇴자와 중장년층으로 확인됐습니다. 며칠 후 뉴스를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나 같은 사람 수십 명이 더 있더군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구나. 검색창에 중고차 사기라고 치자 비슷한 피해 사례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계약금, 입금 후 잠적, 차량 인수 후 감액 협박. 화면을 내릴수록 마치 누가 내 얘기를 대신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거짓이 먼저 퍼지고 진실은 그 뒤를 쫓는다. 그 문장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오랜 친구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야, 요즘 세상은 착한 게 미덕이 아니야. 의심이 예의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놈들이 나보다 더 친절했다는 거야. 말도 조곤조곤하고 서류 용어도 정확했거든. 그게 요즘 수법이지. 친절할수록 조심해야 돼. 요즘 세상은 말이 부드러울수록 손은 빠르다. 그 말이 커피잔 밑에 깔린 여운처럼 한동안 내 안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을 볼 때 눈보다 귀가 먼저 열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그 말이 얼마나 빠른지를 듣게 됐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안에 계약하시면 할인됩니다. 세상은 늘 나를 서두르게 만들었고 그 틈에 거짓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뉴스 보면 진짜 무섭죠? 그래.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걸 보면서도 난 안 당하겠지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바로 방심이죠. 맞다. 진실은 늘 늦게 오는데 사람은 늘 빨리 믿고 싶어 해. 그래도 아빠,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은 늘 앞서 달리고 진실은 뒤에서 숨이 차게 쫓아간다. 그 순간 이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속지 않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겠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보다 내 통장 문자 알림을 먼저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보다 내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말도 바로 믿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이 아니라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예의가 되었습니다. 진실보다 빠른 건 거짓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습니다. 빨리 팔고 싶었던 마음, 빨리 끝내고 싶었던 조급함, 그게 나를 덫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늦게 배운 거였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느리더라도 확인하고 걸어가기로. 시간이 지나니 분노는 가라앉고 대신 배움이 남았습니다. 잃은 건 돈이었지만 되찾은 건 나를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정수 씨 맞으시죠?
차량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예? 수도권 외곽 창고에서 발견됐어요. 딜러는 잠적했지만 차량은 압류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 무언가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차를 찾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직 움직이고 있구나. 그게 위로였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요즘 이런 사건 많아요. 딜러 명에 빌려주고 돈만 받는 브로커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신고가 빨랐다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빨리 신고한 게 도움이 됐나요? 그럼요. 늦었으면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기꾼이 교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늦게 깨닫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구나.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젠 조금 마음이 놓이네. 그래도 잃은 건 너무 크지 않아. 응. 근데 배운 건 더 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래할 땐 계약서, 명예 확인, 문자 보관. 이 세 가지만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좋아요. 다음엔 당신이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돼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정수 씨, 그 일 어떻게 됐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전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확인. 차량 명의 이전은 잔금 후 구청 동시 처리. 통화보다 문자 기록.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 뉴스보다 100번 낫네. 당해본 사람 말이 진짜지. 그날 이후 저는 제 실패를 남의 예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2번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누가 좋은 기회라 말해도 나는 먼저 묻습니다. 그 근거가 뭐죠? 계약서는 있나요? 이제 나는 젊을 때보다 느리지만 훨씬 단단합니다. 세상이 변했지만 확인하는 습관 하나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배운 건 늦었지만 나는 결국 잃지 않았습니다. 내 차도, 내 자존심도, 내 삶의 균형도. 경계는 불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예의입니다. 이젠 알았습니다. 속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지키며 살아가려는 거였다는 걸. 사람은 살다 보면 단 한 번의 큰 일을 겪고 나서야 세상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나에게 그건 중고차 사기였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고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배우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아빠, 요즘은 좀 어때요? 괜찮아. 이젠 뭐든 조급하지 않으려고 해. 그게 쉽진 않죠. 그래도 말이야. 내가 조급할수록 세상이 나를 시험하더라. 딸이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아빠다워졌네요. 그 말이 고맙게 들렸습니다. 이젠 누가 날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배운 거였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거래는 신뢰가 아니라 확인에서 시작된다. 세상은 서두르는 사람부터 시험한다. 조급함은 사기꾼의 첫 통로다. 경계는 불신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배운 건 늦었지만 살아가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 저는 여전히 실수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실수를 관찰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 덜 두렵게 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은 불행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보낸 경고문이자 교과서였습니다.
세상이 내게 가르쳐 준 한 문장. 그건 바로 이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의심하되 예의를 잃지 말라. 이제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자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한 문장. 그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의 실수를 막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